10절 요소 기본 집계 자 살펴볼게요. 자 집계는 여러분이 요소들을 이제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집계는 이제 최종 처리 기능이다. 그래서 요소들을 이제 스트림에서 받아서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집계해서 보통 하나의 값을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처리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카운팅, 요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다음에 요소의 전체 합이 뭐냐, 요소의 평균값이 뭐냐, 그다음에 요소의 최대 최소값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포이치도 이제 우리가 최종 처리라고 했는데 포이치는 여러분 집계를 하는 게 아니죠. 포이치는 루핑을 하는 거지 집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집계죠, 집계. 그래서 하나의 값을 만드는 이제 그런 최종 처리 기능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서 이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대량의 요소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리덕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리덕션 하게 되면은 이제 축소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스트림이 제공하는 기본 집계 함수는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count, 그 다음에 find first, 첫 번째 거를 찾아라 이런 뜻이죠. max 값을 찾아라, min 값을 찾아라,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sum, 합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집계 메소드다. 그런 뜻이고요. 자, 이러한 집계 메소드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와 같이 옵셔널로 시작하는 타입의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옵셔널 또는 옵셔널 더블, 옵셔널 인트, 뭐 옵셔널 롱. 그래서 이제 옵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하나로 여러분이 집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집계할 때 그때 이제 옵셔널을 이제 리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옵셔널 더블은 더블 값 하나로 집계한다. 옵셔널 인트는 인트 값 하나로 집계한다. 옵셔널 롱은 롱 값 하나로 집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리턴 타입이 롱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first, find firs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를 찾아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옵셔널 요 타입에 맞는, 그러니까 원래 요소의 타입에 맞는 타입이 이제 붙겠죠. 자, max, min 이것도 여러분이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니까 결국은 이제 객체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객체 하나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average sum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값이죠. 이거는 평균값. 이거는 이제 전체 합이죠.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셔널 더블, 더블 값 하나로 집계되어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소드는 그냥 기본값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떤 메소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옵셔널로 시작하는 이런 객체가 나온다. 그럼 이런 객체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을 이제 얻어내려면 뭐 이렇게 get 또는 get as double, 뭐 get as int, 뭐 get as long.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여기 예제가 나오는데, 자, int 배열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스트림을 얻었죠? 그럼 요거는 int 스트림을 얻는 거예요. 자, 필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 들어오고 2 들어오고 해서 이제 여기 총 여러분이
5번을 실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true가 되는 것만 내가 선택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2하고 4만 지금 true가 되니까 요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스트림은 요소가 2개인 스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요소 수가 몇 개냐? 그럼 요거는 결국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트림을 얻고 나서 자, 또 짝수만 여러분이 또 추렸죠. 그리고 이제 썸을 냈어요. 그러면 2하고 4를 더하면 6이죠. 그죠? 그럼 6을 리턴을 하니까 이렇게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짝수만 여러분이 추려서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고 에버리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에버리지 하면 리턴 타입이 자, 옵셔널 더블이죠. 그죠? 그럼 이 옵셔널 더블 안에서 여러분이 더블 값을 이제 얻어내려면 이제 get as 더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블 값을 얻어서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짝수만 일단 선택을 해서 2하고 4 짝수만 선택을 해서 최대 요소가 뭐냐? 그럼 당연히 4죠. 그럼 이 맥스가 리턴하는 게 뭐다? 옵셔널 T 타입이기 때문에 아니면 옵셔널 인트 타입이겠죠. 왜냐면 여기 이 배열이 인트 스트림이니까. 그래서 이제 맥스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의 옵셔널 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트 값을 얻기 위해서 get as i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트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요건 똑같죠. min, max 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스트림을 통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만 추려내라라는 거죠. 보면 여기서 3밖에 없네요. 3밖에 없기 때문에 뭐 first, find first 해봤자 3밖에 안 나오겠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3도 넣고 6도 넣고 9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소는 3이 되겠죠. 먼저 들어온 요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옵셔널 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get as int 해서 이제 그 안에 int 값을 이제 뽑아서 이제 여기에 저장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의 목적은 이제 최종 처리 기능으로 여러분이 집계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계를 위해서 이런 여러분이 메소드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는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거는 왜 제일 마지막이 아닙니까? 에버리지는 왜 제일 마지막이 아닙니까? 왜 마지막이 아니죠? 얘가 리턴하는 게 옵셔널 객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옵셔널 인트 객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더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 아까 집계 함수가 리턴하는 그 타입 중에서 여러분 옵셔널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는데 왜 옵셔널이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할까? 그냥 여러분이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 그냥 더블 값을 리턴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왜 이런 옵셔널 더블이라고 하는 이런 타입을 리턴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옵셔널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선택적인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어떤 고정된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확실한 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값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언제냐?
여러분 집계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집계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스트림을 통해서 넘어오는 요소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스트림을 통해서 넘어오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이런 필터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새로 생성되는 스트림에 요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요소가 없는데 첫 번째 요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평균을 구한다는 자체도 좀 이상해요. 요소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옵셔널이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한 이유가 이제 집계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선택적으로 집계값을 디폴트 값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평균을 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객체 안에다가 이제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계값을 나는 단순하게 받는 것보다는 그 집계값을 가지고 내가 다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단순하게 이제 평균을 구해라.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고 나서 그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또 딴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오히려 더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옵셔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계값을 가지고 다시 소비를 하는 이제 컨슈머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계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컨슈머를 여러분이 제공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인터페이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옵셔널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이제 메소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is present. 그래서 is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불리언의 게터죠.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true, false가 나와요. 자, is present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집계값이 있으면 true, 집계값이 없으면 false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자, or else라고 되어 있는 이제 요 메소드는 보통 else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밖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집계 함수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집계값이 없을 경우죠. 그래서 집계값이 없을 경우에는 요 갈로에 들어가는 이제 요 값들을 여러분이 디폴트 값으로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계 내용이 객체라 그러면 이제 집계 내용이 없으면 이 객체를 디폴트 객체로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집계 값이 최종 더블 값이다. 그러면 이걸 더블 값, 내가 준 이걸 가지고 최종 값으로 해라. 그래서 집계 값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설정된 값을 이제 집계 값으로 해라. 기본 값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디폴트 값이죠. 자, is present. 자, 요거죠. 그래서 is present는 집계 값이 있냐 없냐고 if present는 뭐예요? 요거는 집계값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집계값이 있다면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consumer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를 넣어주면 그 집계값을 받아서 얘가 이제 소비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컨슈머는 우리 알아봤죠? 컨슈머는 값 하나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람다식을 이제 작성할 수 있다.
자, 컬렉션의 요소는 이 동쪽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예제를 하면서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스트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고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지는 않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컬렉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추가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이제 컬렉션에 요소가 저장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컬렉션에 어떠한 요소도 이제 여러분이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계값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집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예외가 발생한다? No such element excep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집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표에 언급이 되어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제 예외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예외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 집계값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를 최종 처리해서 사용할 경우 여러분 요소가 없으면은 에버리지는 여러분이 이런 예외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균이 뭔데요? 전체 합에다가 개수를 나눈 거잖아. 근데 개수가 0이면 어떻게 되지? 분모가 0이 돼 버리잖아.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나와 버리지. 그래서 이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요소가 없으면 이런 예외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에서 사용할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요소의 그러니까 요소가 없을 경우죠. 요소가 없을 경우, 다시 말해서 집계값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is present 메소드가 true를 리턴할 때만 집계의 값을 넣는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average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 리턴 값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바로 여러분이 야, 그러면 더블값 뭐야? 이렇게 묻지 말고 알겠습니까? 뭐부터 조사한다? 어, 집계값이 존재하느냐를 먼저 검사를 하고 존재할 경우에만 그러면 그 값을 다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값을 할 건데 0.0을 내가 디폴트 값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에브리지에서 얻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집계값이 산출이 안 된 경우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이런 예외가 발생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에브리지를 하고 나서 or else 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에브리지가 최종 처리 메소드죠. 그러면 최종 처리 메소드 다음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그러면 요거는 최종 처리가 아니고요. 에버리지가 리턴하는 게 여러분이 옵셔널 뭐뭐뭐예요. 그러면 그 옵셔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에버리지를 했지만 집계값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 준 값이 뭐가 된다?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집계값이 없으면 0.0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is present 메소드로 집계값이 있을 경우에만 동작하는 컨슈머 람다식을 제공한다. 자, 여러분 스트림 에버리지를 했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리턴 값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맞습니까? 이것처럼 리턴 값을 받지 않았죠. 그냥 에버리지 했죠. 그죠? 그러면 그럼 평균값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리턴 값이 없어서 뭔가 받지를 못하는데. 자, 요 밑에 보게 되면은
if present. 그러니까 average가 리턴하는 옵셔널 객체에 이제 if present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제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결국 뭘 하느냐, 바로 여기서 얻은 평균값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코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을 받을 이유가 없죠,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 위에 코드는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평균값 자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 실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평균값 자체를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평균값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평균값을 구하고 나서 그걸 내가 처리하는 데 내가 지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바로 평균값이에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내가 평균값이 있다면 없으면 조용히 실행이 안 되겠죠. 평균값이 없으면 조용히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평균값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평균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대입되는 게 컨슈머 구형 객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컨슈머의 람다식이 이제 왔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리스트 컬렉션을 하나 생성했어요. 요소 타입이 뭡니까? 인티저죠. 그럼 이제 인티저 객체가 저장되는 리스트 컬렉션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요소가 지금 객체가 저장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리스트로부터 스트림을 얻고 map to int 했어요. map to int. 이거 뭐예요? 객체를 int로 바꾸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티즈라는 객체를 기본 타입 int로 바꾸어라라는 걸 썼어요. 이거 메소드 참조네요. 자, 여러분이 클래스 타입이 왔고 여기에 여러분이 int 밸류가 왔어요. 이 int 밸류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입니까? 아니면 정적 메소드입니까? 찾아보세요. 인티저 클래스의 int 밸류가 정적 메소드예요? 아니면은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인스턴스 메소드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람다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map to int라고 하는 얘가 이제 원래 매개 변수로 받는 타입이 어떤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map to int.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map to int라는 이 메소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스트림이 갖고 있죠. 이게 객체 형태니까 스트림이라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일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여기서 스트림이라고 찾아보고 자, java.util 스트림의 스트림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인티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보게 되면 자, map to int. 자, map to int가 무슨 타입이죠? to int 펑션 타입이죠. 그죠? to int fun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역시 함수형 인터페이스죠.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apply as int. 그래서 매개 값을 하나 받고 뭐를 리턴합니까? int를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자, 람다식은 이렇게 여러분이 자,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엘리먼트니까 2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값 하나를 이제 int 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작성하고 싶어요. 이.int value. 그래서 이제 리턴문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리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 이.int value
자, 요렇게 람다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인티저를 하나 받아서 그 인티저 안에 있는 내가 int 밸류 값을 얻어서 이제 이거를 리턴을 하겠다. 그럼 내가 이 객체를 int 값으로 매핑을 한 거죠. 이 객체를 자, int 값으로 매핑을 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니까 어? 이 매개 값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네? 맞죠? 이 매개 변수가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사용되었네? 그럼 여기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이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 이렇게 매개 변수가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로 사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를 메소드 참조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가 여러분이 인티저 객체 타입이니까 인티저 객체가 자, 클래스죠. 인티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t value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렵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자, 보세요. 자, 람다식으로는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매개 변수가 이렇게 참조 변수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인스턴스 메소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 메소드 참조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주고 여기 인스턴스 메소드를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티저를 int로 변환을 한 거고요. 매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자, 이 에버리지가 리턴하는 게 옵셔널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더블 값을 다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게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소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실습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작성하고 나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이 밑에 거 작성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출석을 떼고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예외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를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외 처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try, catch 묶어서 예외 처리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예외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가 추가됐습니까? 자, 에브리지까지 얻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집계값 자체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존재할 경우에만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집계값을 얻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0.0이다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집계값이 있느냐를 먼저 검사를 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or el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더 붙여라. 요게 이제 최종 메소드인데, 최종 처리 메소드인데, 이제 얘가 리턴하는 옵셔널 객체에 or el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더 호출해라. 그럼 이거는 뭐다? 만약에 집계값이 없다면 디폴트 값을 0.0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예외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폴트 값을 줬기 때문에. 자, 방법 3은 .if present를 뒤에 붙여라. 집계값이 존재할 경우에 내가 그 집계값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여기는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사용은 하지 않았죠.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if present 자체가 집계값이 존재할 경우에 이가 true가 될 경우에만 이거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집계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용히 끝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추가를 하게 되면은 예외를 이제 여러분이 피할 수 있다라는